네, 반갑습니다. HLB 주주 여러분들, 강만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HLB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 거고, 저번 영상에서 HLB의 주요 이슈들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주요 이슈들 외적으로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이만한 기업의 가치가 지금 FDA로 인해서 많이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메꿔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이 HLB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FDA의 승인을 몇 차례 실패를 하면서 이 기대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실 거란 것도 알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될 게 뭐가 있냐, 응?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 부분 저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 HLB가 그만한 기대감도 없이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고, 기대감에 반영할 만한 그런 정확한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주주분들은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보시면 HLB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부터 한번 보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 봤고요. 한번 읽어보자면, 간암, 즉 신약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 물론 FDA에 관련된 내용이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HLB와 엘레바 그리고 항서제약은 간암 신약 승인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 매진을 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이 CMC 실사 과정에서 CR의 원인으로 지적된 하나의 사안에 대해 항서제약은 충분한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항서제약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 등급의 공인 테스트, 최고 등급의 공인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즉 FDA 심사가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심사가 나오면 이 CMC, 그 제조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항서제약은 지난 4월 14일에 해당 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보안 서류를 FDA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FDA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사항을 남겨주는 회사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10년간의 집념, 이 집념 하나만을 가지고 FDA 승인을 기다리면서 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비록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FDA와 꾸준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도 밝힌 만큼, 정말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세계를 도약할 만한 일밖에 남지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내용을 보자면, 항서제약의 보안 내용이 FDA로부터 충분하다고 평가가 될 경우 즉시 신약 승인 서류를 재제출할 예정이며, 만약 FDA가 추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도 FDA와 소통하며 신속하게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완결하여 승인 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작성을 하였고, 글을 조금 더 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서제약은 중국 최고의 제약회사이자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서 우수한 인적 역량과 조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 항서제약의 CMC 문제가 정말 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항서제약이 최고의 제약회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FDA로부터 17회의 의약품 제조 실사를 통해 약물을 승인받은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꾸준하게 17회 정도의 이런 약물 승인 절차를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생물학적 의약품 시설과 공정에 대한 FDA 실사를 처음 받는 과정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빠르게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FDA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또한 관련 정보를 파트너사인 엘레바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며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서제약과 끝까지 믿고 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항서제약과의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조속히 재신청을 완료하고 가남신약의 FDA 허가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다짐들 자체가 딱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HLB의 회장, 진양곤 회장 자체도 여기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꾸준하게 FDA와 협의를 통해서 고칠 점은 고쳐 나가겠다. 그리고 원만하게 조금 이뤄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공식 석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취소가 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이것만은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대감이 사실 기업 가치에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기업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기대감에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성장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부분, 지금 FDA의 승인을 안 받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냥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정확하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가져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HLB, 이 리보세라닙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약, 다른 약품으로도 충분하게 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귀 닫고 들으실 게 아니고 정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다. 이 기다림. 근데 또 안에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마냥 기다려라 또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충분하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이 주가에 어찌됐든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이니 이 투자자가 뭐예요? 이 수익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한 거니 이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적당한 상황, 이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면서 다 같이 기다려보자,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자, HLB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치료의 잠재력을 확인을 하였다. 이런 기사가 되겠고, HLB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죠. 네, 연례회의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이 총 15건 발표됐다고 밝혔다. 4일 HLB에 따르면 해당 임상들은 두경부암, 담도암, 위암 등 총 9개 암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단독 또는 다양한 병용요법으로 진행이 됐다. 이번 아스코에서의 발표를 통해서 리보세라닙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아래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자 임상 2상이 진행됐다.
그 임상 결과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이 21개월로 함렐리주맙 화학요법보다 유의미하게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병용요법을 실행했을 때 리보세라닙과 함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이 충분하게 작용을 잘 해주고 있다. 이만큼 이런 효능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 제약회사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효능. 그러면서 진행형 또는 재발성 척삭종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 이거는 21.2%였으며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8.1개월이었다. 현재 척삭종에는 승인된 치료제가 없으며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 권고되는 약물이 없다. 그만큼 이 사실 이 척삭종 자체에 치료제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치료제 자체가 없는 시장, 아무 밑 발판도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호전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또 제약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HLB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이 가능성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거를 정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기대감에 정말 많이 지치신 거 알고 있는데 마냥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결과가 정말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존의 치료 옵션 중에 하나인 암마티님의 약 9개월로 보고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하는 얘기가 이 동시화학 방사선 요법을 마친 고위험 비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보조요법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자 임상도 진행이 됐다. 1차 평가 변수인 3년 무진행 생존율은 리보세라닙 보조요법군에서 78.6%로 보조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군의 54.5%보다 유의미하게 증가가 됐다. 또한 3년 OS도 리보세라닙 투여군에서 88.1%로 비투여군 75%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그만큼 개선력, 이 개선 자체가 훨씬 월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번 아스코에서는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연구자 주도 임상 결과가 다수 발표되며 리보세라닙의 임상적인 가치와 병용 및 단독 요법으로서의 치료 잠재력 자체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암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스코에 발표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해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총 15건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암들이 있겠죠. 뭐 두경부암, 담도암, 위암 등등등 해서 총 9개 암종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아스코가 대체 왜 중요하냐? 이 FDA 승인 말고 대체 이 아스코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아스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 학회예요. 이 암 연구 학회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대의 암 연구 학회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신 항암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9개 암종 대상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전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이거고 아스코가 어떤 단계냐면 이 신약 개발의 핵심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이 무대 정말 거쳐가는 이제 대비 무대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FDA 승인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DA 승인의 가능성. 왜냐면 이렇게 아스코에서도 인정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렇게 FDA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발표 기회를 가진 사실이 있고 이렇게 아스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 학회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스코에 얘네가 발표를 했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투자자나 의료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집중이 되면은 확실하게 더 역사를 이뤄 나갈 수가 있겠죠. 즉 HLB가 아스코에 발표를 함으로써
리보세라닙 치료 효과의 자체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가능성 자체가 농후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 9개 종, 9개 종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두경부암, 효과가 가장 좋았던 두경부암, 그리고 두 번째, 이 척삭종, 척삭종에 관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비인두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두경부암에 관한 내용을 보자면 두경부암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이렇게 2개의 병용 요법을 사용을 했고 이 두경부암 효과가 이 두경부암이라는 것 자체가 재발성이거나 이 전이성이 높은 이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치료 임상을 이상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척삭종 치료제 자체가 없었던 이 척삭종에 여기도 이 똑같이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주맙 이 2가지의 병용요법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진행형이거나 아니면 재발성 이렇게 2가지 현재 진행형이거나 재발성 척삭종 치료 임상 이상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객관적 반응률이 21%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1개월 이 정도로 조금 호전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호전적이냐? 기존에 뭐가 있다 했어요? 그 기존 치료제 임마티닙보다 2배 이상 개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얘는 보통 9개월이었는데 얘는 18개월로 늘어났다.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이 개선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이 비인두암 같은 경우는 좀 고위험군에 대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리보세라닙 단독 보조 요법 임상입니다. 그리고 3년 무진행 생존율에 대해서는 기존 치료법보다 24% 정도 개선이 됐고 54에서 78.6%로 올랐습니다. 24% 정도 증가를 했고 3년 전체 생존율로 따지면 기존 치료법보다 13%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치료법은 75%였는데 88%까지 늘어난 이 결과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다른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충분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물들보다 보통 20%, 15% 이상 효과를 보여주면서 이 임상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난 투자자 입장인데 내가 이걸 대체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FDA의 승인 가능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왜? 아스코 발표를 통해서 리보세라닙 자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주가 가치는 상승한다. 그리고 FDA가 승인이 되면 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를 해 볼 수가 있으니 이 FDA 하나만 이 잠깐 기다림을 가지고 FDA 하나만 기다려 주신다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되면서 매출 확대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FDA를 제외하고 희귀암 치료제 시장에 진출 가능할 수 있는 이 가능성까지도 한번 보신다면 이 척삭종 치료제는 현재 없다고 했어요. 승인된 약물이 없는데 여기 임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약물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리보세라닙 자체가 이 첫 번째 치료 옵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주가 가치가 올라간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스코 자체에 발표를 한 이후 이 발표의 효과가 어느 것들이 있냐? 이 글로벌, 전 세계 최고 암 연구 학회에 발표를 했으니 기관 아니면 이 외인들, 투자자가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형성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난 도저히 이거 못 기다리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 상황까지 정말 못 기다리겠다. 응? 정말 최소 5년 잡고
이 주가가 폭등을 해 나갈 텐데 이 미국 시장 진출도 그렇고 매출이 극대화되는 시기 전 딱 최소 5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난 못 참고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HLB 말고 제가 지금 이런 차트의 흐름들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주식 중에 이 몇 년간의 트레이딩으로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던 이 기법들을 통해서 이때 매도를 하고 이때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매집주, 이 매집주나 세력주 정말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이 종목들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자체들도 개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가 강해지면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이 수많은 모든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 난 HLB 진짜 못 기다리겠다. 정말 지금 자금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용 번호인데 010-8003번에 1173 여기로 HLB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집주, 세력주 정말 필요하시구나, 지금 급하시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이런 정보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벤트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들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시다는 주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주주 여러분들이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이런 정보를 드릴 때마다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한 번도 금전적인 요구 해본 적이 없고 항상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후원금을 주시면 저도 살짝 부담을 느낍니다. 예. 정말 금전적인 요구 하나도 없고 저희 채널은 공적,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항상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이 후원금이 꽤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이니까 다시 돌려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시드머니가 조금 부족하다. 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이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후원금을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HLB 뒤에다가 저희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HLB 600이라고 보내주시면 뭐 매집주, 세력주가 원하시면 매집주, 세력주를 알려드리고 다른 시드머니,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은 이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후원금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좋은 곳에 쓰셔도 되고 뭐 자기 스스로한테 선물을 하셔도 되고 가족을 위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구독자분들한테 후원을 해 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한테 연락을 또 주셔도 되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담감 절대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봐 주세요. 이거 물론 당연히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시는데 저희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에 관해서 안내를 받고 싶다. 제가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들 알려드리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하나 주시고 오늘 이렇게 HLB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나중에 더 좋은 정보가 나오거나 꼭 전해드려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우였습니다.